110이면 이미 경고등, 공복혈당 수치가 알려주는 무서운 신호. 은퇴 후 삶, 건강이 전부입니다. 은퇴하면 좀 쉬어야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그려본 은퇴 후의 모습일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여유롭게 사는 살. 그게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여유로운 시간에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말 진짜입니다. 특히 혈당, 특히 공복혈당은 조용히, 천천히 몸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엔 그냥 좀당 수치가 높다네 하고 넘겼던 수치들이 지금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지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110mgdl? 그냥 조금 높은 게 아니에요. 건강검진 받으면서 공복혈당 110이라고 하면 대개 이런 반응이 나와요. 당뇨는 아니잖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수치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공복혈당이 10만 125mgdl 사이라면 의학적으로는 공복혈당장애, 즉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돼요. 110이면 중간쯤 되니까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여기서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무려 연 510%, 10년 뒤엔 절반 이상이 진짜 당뇨병 환자가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게다가 당뇨병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다는 것. 느끼지 못하고 뒤늦게 합병증이 찾아오면 그땐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공복혈당이 왜 중요한가? 1. 조용한 건강 도둑. 공복혈당 수치는 보통 식사 후 8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측정하는 혈당이에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기본적인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심장, 신장, 혈관, 눈, 신경 말 그대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시한폭탄인 거죠. 2. 노년기 건강의 갈림길. 은퇴 전엔 몸이 고장 나도 참고 일하는 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엔 몸이 고장나면 바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고혈당으로 인한 피로감, 시력 저하, 발 저림, 심하면 실명, 심근경색, 치매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사례로 알아보는 110의 무서움. 사례 1 건강했는데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65세 김모 씨. 나는 평생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살도 안 찌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은퇴 후에 좀 피곤해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공복혈당이 114라고 하더라고. 뭐 당뇨는 아니네 하고 넘겼는데 2년 뒤 정식으로 당뇨 진단받았어. 요즘은 눈도 침침하고 병원 다니는 게 일이야.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말이야. 또 교훈 피로감, 식곤증 같은 증상도 공복혈당 상승의 신호일 수 있어요.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례 2 혈당 수치 하나로 가족여행이 무산됐어요. 70세 이모 씨. 은퇴하고 가족들끼리 해외여행 가자고 했었거든. 다 준비해놨는데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20이라고 뜬 거야. 담당이가 이 상태로 해외 나갔다가 갑자기 혈당 급상승하면 위험하다고 말려서 결국 취소했지.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 그 교훈 고혈당 상태에선 몸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순한 외출, 여행도 부담이 돼요. 사례 3 은퇴 후 꿈꿨던 자원봉사, 체력이 안 따라줘요. 68세 정모 씨. 은퇴하면 지역 도서관에서 애들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하고 싶었어.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다리도 저리고 자꾸 어지럽고 피곤해서 못하겠더라고. 병원 가보니까 공복혈당 118. 의사가 말하길 혈당이 높아서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교훈 혈당은 체력과 직결돼요. 은퇴 후 삶을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지금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5가지 습관. 아침 공복혈당 체크 습관화하기.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체크해보세요. 100 이상 나오면 병원 상담을 권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간단한 걷기만으로도 혈당은 효과적으로 낮아집니다. 계단 오르기, 동네 한 바퀴 돌기부터 시작해보세요. 하얀 음식 줄이기. 흰쌀밥, 흰 밀가루, 설탕.
이 세 가지만 줄여도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어요. 간헐적 단식 오후 저녁 식사 줄이기.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이 공복 혈당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최소 3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주무세요. 스트레스 관리. 은퇴 후엔 자칫 소외감이 스트레스로 변할 수 있어요. 명상, 친구와의 대화, 취미 활동으로 마음도 다스려야 혈당도 안정됩니다. 결론 110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혈당 110, 숫자 하나에 불과해 보이지만 은퇴 후의 삶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경고등이에요.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조금만 관심 갖고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건강한 은퇴는 자유와 여유의 시작이지 병원 침대에서의 시작이어선 안 되겠죠? 이제부터라도 혈당을 꼭 체크하면서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준비를 시작해봐요.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와 그 과학적 원리. 우리 몸은 혈당을 매우 엄격하게 조절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혈당은 우리 뇌와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데 혈당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바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은퇴 이후, 특히 5060대 이후에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슐린 저항성 증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주요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해 에너지로 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운동량이 줄고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어도 세포가 반응하지 않으니 혈당이 계속 높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당뇨병 전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2. 췌장 기능 저하.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려고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지만 점차 췌장이 지치고 기능이 저하되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고혈당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죠. 3.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은퇴 후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는 공복 혈당을 높이는 데 크게 작용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몸은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심리적인 상태도 혈당 관리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혈당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과학적 접근법. 혈당을 낮추고 안정화하려면 위 원인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운동 근육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식이 조절 단순 탄수화물인 쌀, 흰빵, 설탕 등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체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니 체중 조절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과학적 연구 사례. 운동과 혈당 미국 당뇨협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인슐린 감수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당뇨병 발병 위험이 3040% 감소한다고 합니다. 식이섬유의 효과. 한국식품영양학회 자료에서는 식이섬유 섭취가 많을수록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스트레스와 혈당. 스탠포드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완화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